지난해 시장의 전체적인 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미국은 여전히 좋았다. 2025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일단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들 이제 한 목소리 비슷하게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예, 테슬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 외에도 뭐 애플 꾸준히 강세를 보였고 아마존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는 뭐 내수의 성장 모멘텀이 원체 견고하고 인플레이션 수준도 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저희는 뭐 인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관심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높여봐야 된다라고. 특히 이제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일부 섹터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은 관심도를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투자하시는 전략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2025년 1월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박희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네. 항상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 통해서 또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물론 뭐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이 시간의 분절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되짚어보기에는 또 의미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2025년 1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해와 연속선 상에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시장의 전체적인 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역시 미국은 여전히 좋았다. 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로 좀 시작해 볼까요? 뭐 미국이 2년 연속해서 20%대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뭐 나오는데, 네, 사실 뭐 2023년도로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 성과는 기대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보면은 사실 2년 동안 엄청난 성과가 나왔었고요. 2025년도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일단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들 이제 거의 한 목소리 비슷하게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높이 조금 낮추고 대신에 강세 기조 유지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와중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또 나타났던 현상은 미국 외하고 차별화가 또 진행됐다는 점. 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만 유독 더 좋은 흐름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상반기에는 비슷하게 갔었어요. 예,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뭐 3, 4분기 지나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또 높아지면서 그런 차별화가 더 심화됐다라고 보여지고 올해 1, 4분기에도 일단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죠. 어쨌든 트럼프 취임하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들이 있으니까 일단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심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연말로 오면서 미국은 이제 트럼프 정책의 수혜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타 국가와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또 그 와중에 여타 국가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걱정을 또 일부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이제 연초에도 뭐 그런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일단은 큰 그림에서 좀 나눠봤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2년 연속으로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또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작년에 하반기 시장이 사실 좀, 그러니까 2024년도 하반기 예, 시장을 읽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빅텍 중심으로 그 전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가 3, 4분기에 되게 빅텍들이 흔들렸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장도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또 다시 11월 이후로 또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텍이 또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줬고 빅텍 외에도 이제 많은 또 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AI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런 뭐 기대가 막 모아지는 집중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동시에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어쨌든 빅텍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요 차트에서도 왼쪽 차트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비중이 줄었다가 보시다시피 다시 이제 지난해 7월 달 전 고점 수준을
더 상향 돌파하게 되는 넘어섰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예, 그런 거에 있어서 테슬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 외에도 뭐 애플 꾸준히 강세를 보였고 예, 그다음에 아마존이 이제 또 예, 네.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존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클라우드 컴퓨팅도 있고 뭐 디지털 광고 쪽에서도 지금 점차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예, 계속 예, 물론 그 외에도 많은 테크 기업들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지금 이제 초반에 한 이야기는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는 미국장을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이 흐름을 뭐 쉬는 기간은 있었으나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는 빅텍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다만 이제 초반부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시장의 방향 자체는 유지하되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역시 이것도 역시 중론처럼 이제 여겨지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네. 일단은 너무 상승률도 상승률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예, 주가가 더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우리가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앞서 제가 좀 빅텍, 특히 메가 빅텍을 갖다가 네.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쪽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메가 빅텍은 사실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밸류에이션이 안 올라갔어요. 예, 물론 테슬라는 11월 이후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예, 그 외에 우리 M6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2025년도에도 이 메가빅텍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 동안 다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오히려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미국 증시의 상승 어떤 강도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네. 예, 역시 이제 미국 외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일부, 보고 네. 있고요. 지금 달러도 이미 많이 강해진 상황이라 계속 강해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들 특히 뭐 저희는 뭐 인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중국에 대한 관심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높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텍 이외의 것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긴 상황이고 반면 중국은 밸류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주셨는데 중국장이 사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지는 못해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보면 또 흐름이 갈리잖아요. 네, 좋았던 맞습니다.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걸 좀 볼까요? 일단은 2024년? 2024년도 네. 가을에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막 형성이 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근데 한 번 오른 다음에 모멘텀이 이어지진 않았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증시가 한 번 크게 오른 다음에 한 2달 가까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잘 안 꺾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장 차트. 위의 주황색 선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테크는 보시는 대로 한번 크게 찢어준 다음에 경고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상승세가 이어지는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은 다 이제 조금씩 다 조정되고 있는 예,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은 2025년도에 중국의 부양 뭐 기조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디플레 압력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양 이 기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네, 보고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일부 섹터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은 관심도를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투자하시는 네. 전략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리하면 미국 밸류 전체 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이 있는 미국이나 또 전체 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은 적은 중국이나 할 것 없이 공이 이제 그 안에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교집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역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일 수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미국 이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도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짚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고점 찍은 이후에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판단 네.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실 뭐 인도도 일단 유동성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인도가 이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원체 좋았었고, 글로벌 유동성이 좀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인도 증시 주가의 상승 속도가 지난 2023년도 후반부터 2024년도 중후반까지 꽤 강했었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밸류 부담이 좀 생겨났었는데, 어닝 모멘텀이 좀 정체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 왼쪽 차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EPS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렌지색 선이 지금 잘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어닝 모멘텀이 정체된 상황이 결국은 이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현상은 저희는 단기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뭐 내수의 성장 모멘텀이 원체 견고하고 인플레이션 수준도 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수익성이 지켜지면서 이익도 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왼쪽 차트에서도 나오지만 이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서 밸류 부담이 좀 완화된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어닝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다시 네, 네. 상승 모멘텀을 다시 받는 그런 구간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가능성이 있다. 네. 실적이 양과 질이 모두 다 성장하는 흐름이 방향성이라는 흐름 안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건 이제 차별화라는 포인트 안에서 저희가 지난해를 정리할 때 연말로 오면서 더 강화됐던 게 달러화의 차별적인 강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또 저희 원화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더 큰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이 기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강달러 현상이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가 특히 심하다는 네.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긴 말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달러가 원래 강하게 튈 때 여타 신흥국 통화들 대비해서 원화가 더 그 반응을 빠르게 크게 네. 하는 경향은 원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 외환 시장의 자유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국내 내부적인 요인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강달러의 압력이 이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네. 또는 이제 언제쯤 완화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달러의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잘 안 꺾이고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된 것이 이제 핵심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제 짚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전망으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1회 또는 2회로 축소된다. 네. 2회도 아니다. 뭐 1회 또는 네. 뭐 연중 뻔할 동결? 수도.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달러가 좀 강세를 띄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판단으로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연말 이 소비 시즌 효과가 좀 지나면서 연초의 소비 둔화와 더불어서 디스인플레이션의 기조가 다시 또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좀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데이터 확인해 가면서 강달러 압력이 점차 완화되어 가는 구간을 당분간 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의 강세 역시 추가적으로 더 힘을 받고 진행되기는 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네.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네. 거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연초에 흐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 시장 내에서 봐야 할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영을 한 이제 추천 ETF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여기에 변화가 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가 기본 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ETF로 좀 제시를 드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저희가 원래 좀 하려고 했던 방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ETF가 네. 원체 많이 출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걸 넣어 놨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필수 소비재를 넣었을 때 원래 아이디어는 이 월마트라든지 그런 이제 저가 소비재의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네. 봤었고 실제로 좋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ETF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ETF 좀 제외했고요. 네. 대신에
반도체를 넣습니다. 중간에 신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ETF 넣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또는 그 외에도 뭐 다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비록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반도체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우려가 크긴 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을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규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추천드린 거의 성과는 좀 좋지 않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인프라, 그다음에 인도 또는 뭐 골드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은 전체적인 성과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 저희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한두 달의 성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장기 관점에서의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드린 이야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달 전략의 어떤 부분들 참고해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어요. 월간 투자 전략 박희천 센터장님은 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